안녕하세요. 보기 드문 책 문지혁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31일입니다. 한 해가 어떻게 지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벌써 2020년의 마지막 해라는 게 저도 잘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또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했던 이 한 해를 모두 잘 견뎌오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기 드문 책에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제가 했던 작업을 결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어떤 글들을 쓰고 또 어떤 책들을 만들어 왔는지 오늘 함께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11월 말에 출간된 저의 네 번째 장편소설 초급 한국어입니다. 이 소설은 10월 한 달 동안 네이버 오디오 클립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먼저 선을 보였었는데요. 책으로 출간되면서 많은 부분들을 또 고치고 수정했습니다. 소설에 있어서 퇴고는 끝이 없는 작업이기 때문에 작가들 사이에서는 소설이 완성돼서 퇴고가 끝나는 게 아니라 마감이 돼서 퇴고가 끝나는 것이다, 이런 농담이 오가기도 합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소설 속 지혁, 그러니까 저와 이름이 같은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지혁이 뉴욕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자신의 모국어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새롭게 발견하는 언어와 세계 그리고 문화에 관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디오 클립에서 제가 이 책 전문을, 물론 수정 전의 버전이기는 하지만 다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오디오 클립에 없는 내용 잠깐 읽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작가의 말인데요. 작가의 말 한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소설이 꾸며낸 이야기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 소설은 삶을 반영한다는 말도 믿지 않는다. 소설은 삶보다 작지 않고 글자 수도 2배나 많다. 소설이 삶에 속한 게 아니라 삶이야말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쓰고 있는 소설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가 우주와 영원히 써내려가는 거대한 소설의 일부임을 망각하고 있을 뿐이라고 믿는다. 소설을 쓴다는 건 일종의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는 행위이며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과 소설은 둘로 갈라져 다른 이름으로 저장된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과 사건과 상황은 허구이지만 동시에 이 평행 우주에 저장된 모든 것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진짜가 아닐 리 없다. 이런 내용을 담은 소설입니다. 혹시 한국어와 언어 그리고 서로 다른 세계의 충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소설가나 작가가 되고 싶은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책은 제 번역서인데요. 역시 비슷한 시기 11월 말 12월 초에 출간되었고요. 얼마 되지 않았죠. 이 책은 말 그대로 작법서입니다. 미국에서 지난 30년 동안 10번의 개정판이 나올 정도로 꾸준하게 사랑받았던 제닛 버로웨이라는 작가 겸 교수의 책이고요. 여기 아주 그럴듯한 부제가 붙어 있는데, 당신이 사랑한 작가들은 모두 이 책으로 소설 쓰기를 배웠다 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제가 쓴 책이 아니라서 오히려 제가 칭찬하기는 더 쉬운데, 굉장히 다양한 예문과 또 예화 그리고 예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어떤 작품들, 그러니까 하나의 책을 읽으면서 다른 책으로 확장하는 그런 하이퍼텍스트형 독서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확장형 독서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이 책의 또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소설을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실제로 완성해서 퇴고하는 단계까지 소설 쓰기의 전 과정을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매 챕터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아주 길고 자세한 추천 작품과 글쓰기 연습 문제, 여기서는 글쓰기 프롬프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천 작품과 글쓰기 프롬프트가 제시되어 있어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발췌해서 발췌독으로 읽으시기에도 적당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점이 있다면 여기에 소개된 책들 중에 아직까지 다 번역되지 않은 작품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것 말고는
소설을 쓰는 지침서, 소설을 쓰는 작법서, 참고서로 굉장히 적당한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어떤 책을 읽는 것이 소설 쓰기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럴 때마다 사실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그 대답에 걸맞는 책을 발견한 것 같아서 기쁘게 여러분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책들은 제가 책 전체를 다 쓴 건 아니지만 앤솔로지라고 보통 하죠. 여러 단편들을 묶은 책의 기획에 제가 참여한 경우인데요. 올해는 2번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앤솔로지는 바로 굉장히 특이하고 예쁘게 생겼죠. 민음사에서 나온 워터프루프라는 북 시리즈인데요. 말 그대로 방수가 되는, 다이버들이 사용하는 노트 재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방수가 되는 재질의 책입니다. 제가 참여한 시리즈의 제목은 괴담이고요. 우리가 흔히 미니픽션, 플래시픽션이라고 부르는, 혹은 슈얼스토리라고 부르기도 하죠. 짧은 단편소설, 원고지 30매에서 40매 정도 분량이 되는 아주 짧은 초단편소설인데, 이 괴담이라는 기획에 저는 얼음과 달이라는 괴담 소설을 실었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술을 마신 이후에 자신의 배가 열려있는 것을 발견한 어떤 인물의 아주 황당하고 무서운 사연을 다룬 이야기인데요. 제 이야기에 나오는 소재들을 이렇게 표지에 활용을 해주셔서 더 저에게는 의미 있는 그런 앤솔로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책은 세상 모든 책들의 도서관이라는 소설 앤솔로지입니다. 이 책은 사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앤솔로지인데요. 장르문학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작가님들과 함께 5편의 소설을 모았습니다. 여기 보면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호러, 스릴러, 로맨스, 어드벤처, 그리고 사이언스 픽션인데, 저는 말하자면 SF 몫을 맡았고요. SF 부분을 맡았고, 함께 참여한 작가님들께서 나머지 부분들을 하나씩 맡아주셨습니다. 제가 쓴 소설의 제목은 지구가 끝날 때까지 7페이지라는 다소 긴 제목의 단편소설인데요. 이런 류의 단편소설을 포스트 아포칼립스 소설이라고 하죠. 세계가 망했습니다. 세계가 망해서 어떤 전쟁이 일어났고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집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어머니와 딸이 갇히게 됐어요. 그래서 주인공은 이 10대 딸의 시점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이 화장실에 갇혀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일주일을 버티는데 아버지는 이미 없는 상태이고, 근데 그 아버지가 남겨준 책에 일기를 쓰면서 일주일을 버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책에 딱 7페이지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에 지구가 끝날 때까지 7페이지라는 제목이 붙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소녀가 이 7편의 7일 동안, 일주일 동안의 일기를 써 나가는데 그동안 그와 그녀의 어머니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라는 것을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번째로 소개할 책은 잡지인데요. 문학 잡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예지입니다. 바로 에픽, EPIIC라고 영어로 쓰는데요. 에픽이라는 문예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문예지를 소개하려는 이유는 제가 이 문예지의 편집위원이기 때문이고요. 편집위원이란 쉽게 말하면 이 문예지를 기획하고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4분의 편집위원이 계시고 저도 그 중 한 명입니다. 2020년 10월에 창간된 이 에픽이라는 문예지에 저는 권두원에 해당하는 에피그래프라는 부분을 썼습니다. 세상에 책들이 이렇게 많고 또 문예지도 이렇게 많은데 왜 여기에 문예지 하나를 더 하냐라고 누군가 물으신다면 저희는 이렇게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문학장 안에서 다소 소외되어 왔던 논픽션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논픽션이라고 쉽게 부르지만 이 논픽션 안에는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가 존재하거든요. 이 논픽션들을 픽션의 자리로 초대해서 동등하게 픽션과 논픽션을 다루고 또 논픽션과 픽션을 관통하는 어떤 에픽, 그러니까 서사적인 무언가를, 서사나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 저희 문예지가 지향하는 방향, 추구하는 목표, 그리고 다른 잡지와
변별되는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잡지에는 논픽션, 르포르타주, 구술록, 그리고 새로운 형식의 저희가 I+I라고 명명한 새로운 형식의 크리에이티브 논픽션, 그리고 기존의 전통적인 픽션, 또 책 리뷰도 역시 픽션과 논픽션을 1+1으로 다루는 그런 형식이고요. 그래픽 노블도 실려 있고, 또 버추얼 에세이라고 가상의 상황을 가정해서 쓰는 에세이도 들어있고, 다양한 지면들, 다양한 파트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야기의 힘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을 잡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에픽이라는 문예지는요, 다른 문예지들과 조금 발간 시기가 다른데요.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발간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며칠 지나면 에픽 2호가 발간되게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1월, 4월, 7월, 10월에 발간되는 이 새로운 문예지, 논픽션과 픽션을 아우르는 서사 중심의 문예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올 한 해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고립되어 있는 느낌을 받기도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 고립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 권의 책을 냈고, 또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한 다른 잡지나 신문에 여러 가지 글을 기고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생산성 면에서는 꽤 열심히 무언가를 생산해냈던 한 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2021년은 어떻게 흘러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작가의 삶이라는 것이 미래가 예정돼 있고 보장돼 있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과 설렘을 동시에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모쪼록 2020년 잘 마무리하시고, 아마도 이걸 보실 시점에는 이미 마무리 되신 상태겠지만, 새롭게 우리 옆으로 성큼 다가온 2021년 2021년은 2020년대라는 새로운 10년의 첫 시작이잖아요. 이 새롭게 시작된 10년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이제는 너무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우리 내면의 사전에 채워 넣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올해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넓고 깊게 더 의미 있는 작업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어떤 글을 끝낼 때 반성이나 다짐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강조하는데, 저도 영상에서 똑같이 반성과 다짐을 하고 있네요. 하지만 마무리에는 항상 어울리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반성과 다짐. 올 한 해 이렇게 보냈고, 또 내년엔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다짐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모쪼록 어느 곳에 계시든지 늘 건강하시고 안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나온 책에 앞에 서명을 하면서 늘 쓰는 구절이 하나 생겼는데요. 바로 안녕히 계세요를 영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여러분께도 오늘 이 말로 제 인사를 대신하고 싶습니다. Stay in peace.